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거입니다.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전국이라든가 경제 상황 대부분 지난 동영상에서 언급을 다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부산 포항 중심으로 한 북극 항로 한 3개월 전에 제가 동영상 올린 겁니다. 국민이 사회 활동이나 경제 생활을 하는데 이념을 중심으로 한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나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의 부분인데 강요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스며들었나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울린다. 옷을 입었더니 그것이 참 잘 어울린다. 그리고 처녀총각이 결혼을 앞둔 처녀총각이 같이 있을 때 참 잘 어울린다. 자리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권한대행, 최상업 권한대행이 잘 어울리는가, 그 자리에. 그리고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리가 어울렸나.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함께한 장관분들 내가 어울렸나. 저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어떤 욕설로 부정하거나 막 화나는 것을 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냥 어울리지 않다.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다. 그리고 불법은 법이 아닌 것을 행한 거죠. 위법은 법에 있는데 반한 거고. 이번 구속 취소 관련돼서도 사법부에서는 사법부가 내린 판결과 검사가 공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상황, 그런 것들이 불법과 위법의 자유로운가. 저는 제2의 민주화가 법조계를 민주화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987년 민주화를 이루었죠. 그때는 독재 타도, 호원철폐, 그러니까 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많은 자유와 민주를 훼손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했고 이뤄낸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대두된
공동체가 있죠. 언론계, 법조계. 언론과 법조계는 또 이가 맞물려서 가는 부분도 있어요. 정의를 실현을 해야 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왔던 거에 대한 누적된 부패가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제2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법조계가 민주화를 이루는 것. 그러면 언론도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될 거다. 이게 공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가 민주화가 되면 같이 민주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보여지고 진행되고 있죠. 참 대한민국의 보수가 여러 곳에 기득권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모를 정도로 이 정도까지 기득권을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진보가 배분에 무게를 많이 두잖아요. 성장보다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또 올바른 소득 분배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현을 지향하니까 기득권이 이렇게 자리 잡힌 상태에서의 배분을 주장하면 상당히 정권 잡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중도 보수 쪽을 많이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지향을 하고 정책도 뭐 상속세 관련해서 국민의 4%밖에 내지 않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세 정책. 저는 누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폐지나 감세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양극화 해소를 한 과정이 있었어야죠. 없잖아요. 더 벌어졌잖아요, 지금. 시기나 방법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세를 포탈도 하고 조세를 회피를 하죠. 조세 포탈은 내야 되는데 법적으로 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내는 거니까 처벌을 받아요. 조세 회피는 법에 적용되지 않게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 조세 회피를 많이 하는 거죠. 이 경영권 승계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회피를 많이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그 회피가 아니라 포탈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조세 포탈을 한 거냐, 조세 회피를 한 거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눈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자기 집 하나 이렇게 지키기, 또 가족 이렇게 하나 지키면서 사는 것도 어려운 세상에 누구를 생각하고 안고 간다는 건 참 쉬운 건 아닙니다. 마음만은
그렇게 나눔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죠. 근데 막상 그게 현실이 부딪혔을 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런 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 노작 홍사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쓰셨죠. 20살 때 쓰신 건데, 제가 알기로 홍사용 선생님이 1900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1920년에 쓴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00년 전에 MZ 세대죠. 홍사용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서름이 있는 땅은 다 왕이로소이다. 나의 왕이로소이다. 그 말이 어떤 것인가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지금의 MZ 세대가 졸업식 날 인형과 진영으로 갈라져서 과연 소신 있게 그런 표현을 한 건지, 상당히 나라의 미래가 좀 걱정되죠. 저는 한 4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대학교 입학한 날이. 그때는 그런 생각 별로 못했는데, 저희 졸업하고 취업할 때만 해도 은행도 가기 쉬웠어요. 지방대학. 조금 공부하면, 학점 관리하면, 그때는 지방은행이 다 있었거든요. 은행도 가고, 선생님도 되고, KT나 한전 이런 데는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희 때는. 근데 지금은 90급이잖아요. 그렇게 일자리가 많았던 때죠, 저희 때가. 근데 지금은 나오면은 마땅히 갈 곳이 없고 힘들고, 대기업도 뽑는 숫자가 정말 적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는 그 MZ 세대들이 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하지만, 100여 년 전에 민족 혼을 담고 나는 왕이로소이다, 눈물에 있는 눈물이 또 서름이 있는 땅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국가 민족을 생각했던 그 선녀를 한번 생각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다수의 경제 지표도 어려워지고 미국도 흔들리죠. 뭐 지난 동영상에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채권 경제 지표라든가 관세 관련된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름하고요. 법조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조계가 민주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린 건데, 이공계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공계 AI 개발 R&D 하시는 건 좋은데 권력 의지가 왜 없냐. 이공계 출신들이 너무 없잖아요. 저는 이공계 분들이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법조계 중심으로 다 지금 정치권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제도약을 위해서 이공계 출신이 지도자가 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과예요. 회계학과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또 우리나라의 그 이공계 출신에 대해서 언뜻 말씀도 드렸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공계 출신 아니에요. 이공계 출신 분들이 좀 파이팅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정치권에 있는 뭐 이공계 출신 하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 전 의원이죠. 그리고는 특별하게 이공계에 이렇게 나오신 분 중에는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저는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가의 리더를 이공계 출신이 한번 이끌어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너무 법조계 중심, 문과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을 제가 지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진영을 바꾼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거고 자기가 한 말에 일정 부분 책임을 못 진 거에 대해서 사과하면 돼요. 근데 사과를 안 하고 덮고 가는 사람은 자격 없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없어요. 특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말을 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올바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한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되고 집단지성에 맞지 않았을 때는 그 당시 저는 참 나름의 최선을 다한 행동이었고 말이었는데 국민 감정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저는 대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예외가 아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 3번 동영상 올린 것 같은데 그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 민주화 하이죠. 법조계 민주화. 제2의 민주화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